진초 갱패하고 조위 곤횡이라. 진초 갱패하고 자, 진자는 한일자에 요 사자를 두 개를 썼는데 그 다음에 또 한일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날일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주역에서 말한다면 화지 진괴, 진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진. 우리 진이라고 하는 것이 땅 위에 이게 화지 진, 이 진괴예요. 이건 뭐냐면 땅이 본래 무광체인데 태양이 높이 솟아오르니까 땅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중학교는 태양이 운행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날일자 쓴 거예요. 날일자 썼고 요건 뭐냐? 요건 이르를 지자에다가 이르를 지자 두 개 쓴 거예요. 요거 생략한 거예요. 태양은 1년 44계절을 돌고 도는데 동지와 하지를 기점으로 돌고 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동지와 하지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진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이가 하는 의미는 그래서 뭐 세상에 나아갈 진짜로 얘기를 했지만은 요 속뜻은 뭐냐면 여기에 점점 자신을 밝혀서 나가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밝혀서. 역량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는 큰일 나죠. 그래서 진이라고 했고, 초자는 나음옥자에, 이 수풀림자죠. 수풀림자에 이게 우리가 뭐 비단 같은 거, 옷감 같은 걸 말한다면 한필, 짝필자, 한필, 두필 할 때 쓰는 필자를 이렇게 써요. 또는 이게 발족자의 뜻도 돼요. 발소자로 써요. 발소. 발을 뜻할 때는 소라고 하고. 근데 이게 초자가 여기다가 돌석자 쓰면 기초 할 때 쓰는 초자죠. 여기서는 나라 이름으로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근본이 튼실을 해야, 말하자면 뿌리가, 이 발족자는 근본을 뜻하죠. 기초를 뜻하죠. 이 기초가 튼튼해야 숲이 무성하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튼튼해야 이 숲이 무성해진다. 그런 뜻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기초, 초석, 뭐 이런 뜻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신랑서자, 사위서자, 사위서자 쓸 적에 보면은 이렇게 이 발소자에다가 육달을자를 써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서로 서자인데 여기에다가 선비사자를 쓴 거예요. 흑토자가 아니고 선비사자. 이게 사위서자예요. 요걸 갖다가 내 딸의 짝으로서 우리가 계진여변에다가 이렇게 써도 사위서자고 선비서자를 써도 사위서자예요. 네, 그런 뜻이에요. 이때는 이게 짝의 뜻이죠. 짝. 네? 짝의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서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게 발을 뜻하는 글자에다가 육달을자를 썼습니다만 우리가 왜 우리가 그 고을 현관 밑에 왜 아전을 설이라고 하나요? 설이? 네, 설이라고 할 때 요 서자에다가 요 이자를 이렇게 이건 관리이자를 쓰죠.
이것도 똑같은 뜻인데 여기는 손수자를 갖다가 썼어요. 손으로 일하는 자를 일하고 하는 것이고 이건 발로 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로 뛰는 자. 그러니까 여기 서자는 말하자면 발로 뛰어서 도적을 갖다가 체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발로 뛰면서 일하는 자고 여기는 손으로 일하는 자. 여기 이게 우리가 역사사자 같은 경우 이렇게 쓰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사관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천자 밑에서 글을 갖다가 기록하는 자예요. 글을 기록하는 자. 그래서 옛날엔 천자 밑에 사관이 있었는데 좌사가 있고 우사가 있어요. 좌사는 천자가 어떤 말씀하시면 그걸 다 글로 기록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우사는 천자가 어디 행차했다면은 어디 갔다 온 곳을 갖다가 기록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자의 이 사관의 위치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기사자야라라고 했는데 이 사관은 중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오늘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중자에다가 이렇게 요게 손이에요. 손을 생략한 글자예요. 중을 딱 손으로 잡고 있는 뜻을 담은 글자가 이게 사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한 글자 더 붙이면은 이건 관리자예요. 여기는 열십자가 들어있죠. 그런데 또 중을 잡는데 요거 한 글자는 뭐냐면 한결같이 중을 잡아라 하는 그 더 강조한 글자예요. 그래서 이 역사사자라든가 여기에 관리이자라든가 일사자라든가 같은 글자예요. 예. 자, 여기는 손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관리자나 일사자나 같은 어떤 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문제는 뭐냐면 다 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중. 오늘 한쪽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은 오늘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중을 잡아야 되는 것이 중. 그래서 진초, 갱자는 한일자의 날일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가로왈자예요. 가로왈자. 줄을 갖다가 배달아 둔 것이고 이건 손으로 치는 거예요. 손으로 요건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위에 이렇게 놓은 작대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다가 끈을 매달아 뒀어요. 말하자면 종을 매달아 둔 거예요. 종을 매달아 두고서 손으로 자꾸 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밤을 갖다가 옛날에는 5부문으로 나눴어요. 이게 오경제도예요. 오경. 7경자.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술시가 되면은 종을 한 번 쳐요. 해시가 되면 종을 2번 치고, 자시가 되면은 3경이라고 하죠. 자시를 3경이라고 해요. 종을 3번 쳐요. 축시, 인시가 되면은 5번 치는 거예요. 5번 침으로써 마지막 밤을 갖다 끝내는 겁니다, 이제. 예. 이제 일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밤 끝났으니까 일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게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고 또다시 한다는 그런 뜻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다라고 할 때는 갱이라고 읽고 고친다라고 할 때는
경이라고 읽죠. 우리가. 예. 바로 밤에 이 종소리를 내므로써 사람들에게 시간의 경과됨을 알리는 뜻으로 이렇게 본래 쓰였던 글자인데, 우리가 갑오경장이라고 해요. 갑오갱장이라고 하나요? 네, 경장이라 고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쳤다는 뜻이죠. 뭐 주민등록 경신인가 갱신인가? 예? 갱신. 다시. 이건 고친다는 뜻이 아니고 다시 하니까. 자, 패자는 본래 이게 덮을 아자인데 그냥 비우자를 사람들 쓰기도 해요. 비우자를 쓰기도 하고 이게 덮을 아자를 쓰기도 해요. 여기다가 바꿀 협자를 써요. 가죽 협자. 그 다음에 여기다 다룰자를 쓴 거예요. 다룰자 쓴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춘추 시대의 오패, 예? 세상을 제패한 사람 5사람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까 한나라, 제나라 환공을 아까 얘기했지만 그 뒤에 진나라와 초나라, 송나라 이런 사람들이 다시 또 패자가 됐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초가 번갈아서 패권을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왜 이걸 패자라고 하느냐? 본래 태양은 군주를 상징하고 다른 태양을 따르는 자로서 신하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체가 없어요. 늘 불완전한 데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달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빛을 받아서 밝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천자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렇게 다스렸지만은 이제 이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도덕으로서 세상을 다스렸어요. 우리 왕도 정치를 보통 얘기할 적에, 이 왕도 정치를 할 때 이게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인정. 예. 어진 정치다. 어진 정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사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으로서 옛날에는 왕도 시대에는 도덕으로서 세상을 다스렸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힘으로 이 어짐을 인을 갖다가 빌리는 거예요. 네. 우선 일단은 힘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말하자면 전쟁이라든가 강력한 무기라든가 이런 걸로. 그래서 인을 펼쳐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힘으로 인을 펼쳐나가자. 이게 오패가 갖는 뜻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달이 점점 바뀐다는 얘기는 빛을 받아들인다는 얘기, 점점 빛을 받아들인다는 그 뜻을 담은 글자가 이게 패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진초가 갱패하고 조의 곤횡이라예요. 조의 곤횡이라. 자, 여기 조자가 우리가 보통 책받침변은 나중에 쓰지만은
달릴 주자를 쓸 적에는 먼저 써요. 가진 글자로 먼저 써요. 요거 달릴 주자에다가 닮을 초자를 쓴 겁니다. 여기 초자가 젊다는 뜻도 있어요. 젊다. 작을 소자에 육다를 썼죠. 그래서 보통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을 이 초라는 말 쓰죠. 초라는 말 써요. 근데 이제 불초라는 말 보통 쓰죠. 아버지의 훌륭한 덕을 내가 못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훌륭한 덕을 못 받았다. 그런 의미로 초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젊은이가 지금 빨리 달려나가는 거예요. 지금 달려나가는 걷는 이게 천천히 걷는 것은 이제 걸을 보자를 걸을 보자를 쓰지만 이 걸을 보자는 여기 발을 뜻하는 그칠지자에다가 요건 그칠자 거꾸로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거기서 보라. 요거에다가 요렇게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걸어가는 뜻을 갖다가 위 아래에 그칠지자 이렇게 쓴 거예요. 발을 뜻하는 글자. 좌우에 발을 뜻하는 글자를 쓴 것이 이 보라는 글자고 요건 달려나가는 걸 말하는 거. 달려나가는 걸. 그러니까 여기 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어린애가 아버지의 훌륭한 성품을 달려나가듯이 지체에 머뭇하지 말고 그냥 빠르게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따라가라. 그런 뜻을 담은 글자가 조라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우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이자는 벼화변에다가 개념자를 썼어요. 여자가 벼 이삭을 갖다가 머리에 이고 나르는 모습이죠. 나르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귀신 귀자를 썼어요. 여기 뭐냐면 여기 귀신 머리 불자예요. 귀신 머리 불자. 여기다가 점 찍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은 혼비백산을 하지요. 혼비백산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귀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귀의 흔적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죽어도 그 인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반짝반짝 빛난다는 얘기예요. 요 점 찍은 게 바로 그걸 뜻하는 글자예요. 예? 예. 여기에다가 사람인자에 사사로울 사자를 쓴 거예요. 사람인자에 사사로울 사자를. 예. 뜻은 뭐냐면 여기도 뭐 옛날에는 다 농경사회였으니까 여기서 여자가 머리에다가 벼를 갖다가 곡식을 지고서 이제 수확을 한 곡식을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서 집으로 들이는데 참으로 이게 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라고 하는 건 나쁜 뜻으로 말하면은 사람을 해치는 음사한 그런 귀신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대개 우리 귀신 얘기는 뭡니까? 귀신 같다는 얘기는 우리 범인의 눈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수확한 곡식이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수확을 하는 아주 귀신 경이로운 그런 뜻을 담은 글자가 이 우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게 그래서 훌륭하다. 생각도 못할 만큼 많은 수확을 얻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우이라고 하는 글자가. 곤자는 나무목자에다가 큰 입구에다가 나무목자를 썼죠. 나무가 물이 없어서 곤궁한 상으로 말을 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주역 속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역에 보면은 택수 곤배가 있어요. 택
수, 곤이에요. 이건 뭐냐? 아니, 이 택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있는 물인데, 근데 밑에 감중년 물이, 이건 흐르는 물이에요. 물 아래로 이게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여기 반대로, 수, 택 하면 이건 절이에요, 절. 이건 절교예요. 이건 뭐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결국 아래에서 이게 딱 그쳐있기 때문에 점점 이건 쌓여져 가지고 쌓여져서 여기는 물이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이에요. 요건. 여기서 물이 조금만 넘치면 탁 넘쳐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이건 절은 절제한다 하는 뜻도 담겨 있어요. 절제한다. 그리고 위에 물이 들어오는 걸 아래에서 다 이게 받아서 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하는 곳으로서는 물과 물끼리 서로 합하는 것보다 더한 게 없죠. 아주 뭐 한 번 합하면은 사람들은 부부지간은 합했다고도 마음에 안 들면 탁 나누는데 물은 어때요? 한 번 합하면 영원히 합하지, 영원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절이라고 하는 것이 절제한다는 뜻도 되지만 부절의 뜻도 있어요. 부절. 네? 부절, 부합한다. 네?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는 위에는 물을 담았는데 밑으로 새버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요거 다음에 요걸 뒤집으면 택수 곤꾀를 뒤집으면은 수풍정꾀가 돼요. 요건 정꾀예요. 정꾀. 네. 그러니까 자, 요건 여기 소은꾀가 이게 두레박이에요. 두레박 위에다가 물을 담은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곤궁한 이 나무에다가 물을 주는 뜻을 담은 게 정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두레박에다가. 예.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요건 정전제가 잘 시행이 돼가지고, 우리 이 수풍정괴, 우물정자의 본자가 뭐냐면, 여기 점 찍은 거예요. 예. 요 점 찍은 게 뭐냐면, 요것은 샘물이에요, 샘물. 여기 8가구는 다 각자 개인의 땅이고, 여기는 8가구가 공동 경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수확물은 나라에 바치는 거죠.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같이 공동 경작할 수 있도록 샘도 파고, 그 다음에 한밭집도 짓고, 서로 다 공동으로 한밭집도 짓고. 그래서 여기 흐르는 물을 갖다가 여기에 이게 뭐냐면 이것이 도로도 되고 수로도 돼요. 수로.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수로에다가 대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물이 쫙 나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논밭들을 갖다가 다 물을 대주는 겁니다. 이건 경지가 정리된 땅이고, 이 정자는 여기는 이게 정전제인데, 이게 여기 큰 입구 안에다가 여기는 정전제고 여기는 정전이 안 된 거예요. 정전제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뭐 일시적으로 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에 맞게 관계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하지를 안 해서 곤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무에 물이 없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자, 횡자는 나우목자에다가 여기에다가 말미암을 유자를 썼어요. 그리고 점 2개를 딱 썼어요. 이게 누루황자예요. 누루황자. 자, 이건 뭐냐면, 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밭전을 자를 갖다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 말미암을 주자 쓴 것은 뭐냐면 밭에서 이게 싹이 나오는 뜻이에요. 요거 없애면은 함께 공짜죠. 함께 공짜. 예.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색을 얘기할 적에 우리 황색은 뭐냐면
청, 적, 백, 흑색을 다 담은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곳이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담아 저장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황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래서 우리가 천자의 복색을 누런 복색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천자란 어느 한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편을 좋아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런 상징적 의미로 누런 황색으로 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황자 속에는 모든 걸 담았다는 뜻이고, 이걸 우리가 다른 뜻으로 말하자면 이제 창고 같은 거야. 집안의 모든 곡물류는 다 창고에다가 담아두잖아요. 창고에다가.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나무목자 쓴 것은 빗장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로횡자가 되는 거예요. 가로횡. 창고에다가 빗장을 채운 모습이에요. 우리 횡자에다가 상대적인 글자 종이라는 글자에 종횡. 예, 종자는 실사변에다가 쪼출종자 쓴 거예요. 쪼출종자. 이건 뭐냐면 실. 이건 실을 뜻하는 거예요. 실을 갖다가 밖으로 풀어내는 뜻이에요. 풀어내는. 우리가 방종이다. 제멋대로 한다. 이 종자를 이렇게 쓰지요. 우리가 한문 문장에서는 비록 뭔 말을 할지라도 뭐 이런 뜻으로 쓰지만은, 그러니까 요 실은 이게 자유자재로 부드럽기 때문에 위에다 이렇게 대면 수직으로 딱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의 의미도 돼요. 수직의 종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요건 빗장 옆으로 채우기 때문에 횡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종횡. 이런 뜻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뜻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춘추시대는 오패가 중심으로 이제, 나라, 세상을 다스렸는데, 이제 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7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진나라가, 이제 나라가 분열되다 보니까 한씨, 위씨, 조씨가 세 나라를 갖다가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 위, 조, 진, 초, 연, 제, 한, 위, 조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진, 초, 연, 제, 한, 위, 조는 이 진자가 이겁니다. 나라 진자예요. 요 진자가 아니고 진, 초, 연, 제, 한, 위, 조 이렇게. 그때부터 전국이 칠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칠웅이 되죠. 칠웅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귀곡자 선생 밑에 제자분이 뭐 소진, 장의, 예, 또 한편 뭐 손자병법 저술했다는 그 손자인가요? 그 손빈, 방연 다 귀곡자 제자라고 이렇게 하죠. 예전에 저도 한번 거기 귀곡 선생이 은거했다라고 하는 운몽산도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요런 분들이 이제 뭐 진나라가 워낙 부강하니까, 근데 이 중국 지형을 보면은 진나라를 중심으로 진, 초, 연제, 한의조가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수직으로. 그래서 이 6나라가 수직적으로 6나라가 합심해가지고 진나라에 대항하자. 이게 합종책이에요. 합종. 저 종자. 그게 누가 이제 주장한 거냐면 소진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합종책은. 연,횡은 6나라가 다 요렇게 하면 다 횡이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 연횡책은 뭐냐면 우리 진나라가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에? 그러니까 다 각자 이렇게 횡으로 해서 진나라를 섬기자. 이게 장의가 주장하는 거예요. 장의가. 그래서 합종책이냐 연횡책이냐 이걸로 그냥 설왕설래 그냥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육국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여기
결국 이제 나라의 인재를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또 이렇게 뭐 역사가 전국 시대가 또 되기도 하고 그랬다.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지요.